자, 어제 여건이 자신들의 2, 3, 4, 5 중대, 그래봤자 몇 명씩도 되지 않는 조그만한 정치체입니다. 이런 데를 이제 국회에서 정하지 않은 국회 규칙에 벗어난 붙어먹은 놈 협의체, 1+4, 거기서 논의했다면서 한국당이 어제 그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자 한국당의 반대 속에서 일방적으로 512조의 예산안을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정확하게 512조 3천억입니다. 자,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 512조 3천억은 누가 낸 돈이냐? 전부 저도 내고 여러분도 내서 정말 피와 살 같은 돈을 후벼낸 겁니다. 자, 최근에 국세청이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에게, 기업들에게, 개인들에게 세금을 내도 더 내라고 통보가 오고 그러면서 아주 알뜰하게 뜯어갔는지 모릅니다. 자, 그랬는데 그 돈을 갖다가 뜯어갈 때는 거의 일방적입니다. 솔직히 국세청에서 이렇게 세금 더 내라 했을 때 개인이 항변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자, 뜯어갈 때는 일방적이면서 쓸 때는 더 일방적입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뜯어갔으면 정말로 필요한 일에 국민들을 위해서 쓴다면 내는 사람들이 내가 다소 부당하게 세금을 좀 냈다 싶어도 기부도 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하는데 세금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국가 운영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솔직히 제대로만 쓴다면요, 세금 내도 괜찮습니다. 더 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뜯어갈 때는 그냥 일방적인 통보로 뜯어가면서 쓸 때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정한다는데 안 그러면 문정권이 끌고 가죠. 국회의원은 둘러리고요. 전형적으로 이번 세금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내년 2020년 국가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정부가 올린 안보다는 1조 2천억이 줄었지만은 2019년 예산 469조 6천억보다는 9.1% 42조 7천억이 늘었습니다. 요즘엔 거의 90%의 예산 증가가 일상적입니다. 왜 그만큼 늘어야 되는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정부가 낸 원안보다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때문에 2,470억이 이 분야에서는 더 정액이 됐다고 합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데서 여야 협의체에서 1조 6천억을 삭감한다 이랬는데 그까지는 안 갔지만은 그래서 더 합의가 안 되니까 오후 8시에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예산안 표결을 진행했고 한국당이 저지하려고 했지만은 그냥 밀어붙여서 돼버렸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선진화법인가 뭔가 이런 게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몸을 던져서 이렇게 표결을 막거나 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앞으로 출마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어느 한 명도 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식으로 여권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부분에 국회 선진화법이 이게 국회 선진화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국회가 문재인의 거수기 역할 이렇게 해서 그냥 패싱 통과시켜주는 국회 이 태형법이죠. 그게 어떻게 국회 선진화법입니까? 국회를 그야말로 아무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문재인이 국회로 시키면 국회는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이런 거수기 역할을 하는 법이 국회 선진화법이냐. 차라리 옛날처럼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할 때 야당이 몸을 던져서 막고 그럼으로써 서로가 다시 또 협상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국회 선진화법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 여야는 오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16개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이런 짓을 민주당이나 정부는 이렇게 꾸밀까요? 이 부분의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국당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예산안은 오후 8시가 넘어서 기습 표결을 올렸는데요. 의장이 화장실 간다면서 자리를 피한 이후에 주성용 국회 부의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회권을 이양하고 국회 부의장이 앉아있는 화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의사봉을 부의장한테 넘긴 거죠. 자, 한국당은 아들 공천 대가냐고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은 야당의 지금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토론까지도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상에서는 예산안을 1번 안건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원래 예산안보다 예산 부수 법안들을 앞에 쭉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통과시키는데, 자, 그래서 한국당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고 이제 막기 시작하려 했는데 그냥 제일 1바따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여태까지 국회에서 내려온 관행을 갖다가 무시하고 순서를 바꿔서 기습적으로 날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 문희상이가 자기 지역구 의정부 갑을, 이제 문희상이가 70대가 넘어서 언제 문희상입니까? 그러니까 아들 문석균이한테 물려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들 문석균은 작년 11월에 이제 지구당의 간부를 맡았습니다. 되고 난 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게 뭡니까 하고 따지니 문희상은 이해해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처음으로 야당의 반대를 이렇게 무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사례를 이렇게 놨는데요. 본회의를 오후 8시에 열어놓고 28분 만에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당에는 의장 사퇴 구호도 외치고 애결위원장 김재원도 모르는 예산이 통과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일단 이렇게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이라는 본건을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1야당을 빼고 예산을 통과시켰다라는 그런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결국은 이 패스트트랙 안건인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지금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를 한국당한테 보여서 무력감과 패배감을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일종의 술수였다고 봅니다. 또 자기들 1+4 붙어먹는 놈 협의체에서 얼마나 단계를 잘해서 통과시키는가 하는 부분을 국회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테스트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심재철이가 원내대표가 된 첫 협상부터 이제 심재철의 의견을 존중하고 밀리기 시작하고 한국당이 결사항전으로 나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심재철에 대해서 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다. 그걸 갖다가 512조 예산으로 기선을 제압했고 우리 1+4 붙어 먹은 놈 협의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통과시킬 수 있으니 너들이 적당히 그냥 협의하는 척하고 패스트트랙 건도 협조해라. 안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우리 1+4가 뭉쳐서 패스트트랙 건도 통과시키면 너네들이 막을 방도가 없지 않겠느냐. 자, 이걸 갖다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정기국회 종료가 어제 밤에 12시인데 종료를 3시간 앞둔 8시 38분에 지금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본회의를 열자마자 이렇게 막 떠들었죠. 그런데 1+4 붙어먹은 놈 협의체에서 통과시킨 수정안이 9시 6분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28분 만에 다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심재철과 김재원이 한국당의 원내대표 정책의장으로 당선된 지 33시간 만에 여당은 통과시켜버렸습니다. 한국당의 심재철이가 논의 끝에 1조 6천억 삭감을 하고 기존의 1+4 붙어먹은 놈 협의체에서 합의한 삭감 내역도 공개하라 하지만은 그걸 하지 않았다. 근데 심재철이 말을 들어줬다 하더라도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512조를 통과시키면서 1조 6천억을 삭감하라. 그리고 너네들이 지금 기존에 삭감한 내용은 뭐가 있느냐. 그걸 공개했다고 한국당이 통과시켜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권이 일부러 강행을 해서 문제지 심재철이 말을 들어줬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된 이 합의안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심재철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너네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거는 우리는 응하지 않는다. 차라리 국회를 비워버리겠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당에 가서 설득을 해서 예산안부터 앞으로 패스트트랙까지 장난을 치면 우리가 의원직 총사퇴로 맞서고 패스트트랙까지 통과시키면 그때는 4월 총선을 보이콧하는 걸로 맞서자. 처음부터 그걸 정리해 갔어야지. 처음부터 무슨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니?부터 액수가 얼마니?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말려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잠깐 쉰다라는 사이에 문희상이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따져봤자 아무것도 안 돼버렸고요. 결국 162명이 투표해서 찬성 156, 반대 3, 기권 3으로 가결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 올리려고 그랬는지 이낙연이는 다 통과된 이후에 정부를 대표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감사하다. 자, 한국당 예결특위 김재원 위원장에도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그때가 9시 14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지금 이 문 정권은 한국당 보기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 못 시켜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붙어먹은 놈 협의체를 동원하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고 너네들은 국회 선진화법인이 뭐니 때문에 잡혀갈까봐 몸 하나 던지는 놈 없는 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너네들이 무슨 의원직 총사퇴니 이런 소리 해봤자 그럴 놈도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자, 적당히 할 때 말 듣지 않으면 얼마나 더 개망신을 시키고 통과시키까. 그래서 이제 이 문 정권은 패스트트랙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런 부분들을 통과시키면서 거기에 한국당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대응하는가를 보고 오히려 한국당의 잠재적인 지지층들이 이탈하게 환멸과 실망을 느껴서 이탈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전혀 반발이 없다. 국민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합의해서 통과시켜라가 뭐 어제 보니까 통과시켜라가 45, 반대 43이라고 이래 나와요. 더 많다라고 하면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시간이 있을 때 패스트트랙 통과가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전을 했어야 된다라고 말했음에도 한국당은 그 시간이 많을 때 지금 두세 달 전부터 문제가 됐잖아요. 놀면서요. 지금 국민들 상당수가 이 패스트트랙까지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통과시켜도 이 문제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을 제한하고 상권 분립을 위협하는 독재 체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수 진영 일부만 떠들 뿐이고 이건 진영 싸움으로 그냥 해석되는 거고 나머지 좌파 진영은 똘똘 뭉쳐서 공수처법 통과하자 그러고 중간쯤 있는 사람들은 절반쯤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절반쯤은 아닌 것 같은데 적극 나서지 않고 전체 보수라는 거는 해봤자 30% 미만이고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이라는 것도 통과시켜도 저 엉터리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걸 통과시켜도 어차피 한국 사회의 모든 안건은 다 찬반으로 여야 좌우 갈리니까 그냥 이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저항이 희석되어 버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지금 문재인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공수처법, 선거법도 통과시킬 건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센 각오로 이걸 저지시키고 실제로 밀어붙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의원 총사퇴와 4월 총선 보이콧으로 강경하게 장외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국민들 지지를 모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현재 한국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어제처럼 밟아버려도 씩씩대는 척만 하고 피켓팅만 하고 끝나버리는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제 날치기라고 여당이 1+4 붙어먹은 놈 협의체가 다 통과시키고 떠난 이후에 저들만 모여서 날치기 세금 도둑 해가지고 손피켓 들고 있어봤자 이게 찌질한 것들이 그야말로 버스 떠나고 난 뒤에 손 흔드는 격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문재인이나 민주당 붙어먹은 놈 협의체의 호환무치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국민 세금을 그냥 돈으로 생각 안 합니다. 저것들 그냥 바둑돌처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얘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한국당 이자들은 지금 뭐 하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